원래 우리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셨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콘테스트는 사실 좀 다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번에 오후나 이럴 때 쭉 연결해서 하면 시간적으로는 좀 절약이 될 수는 있는데 이 심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집중을 계속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부 심사를 많이 다녀보면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10분씩 진행하게 됐고요. 또 강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오전에 조금 어려웠다면 오후에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지체가 돼도 강사와 또 심사위원 모두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쪼록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심사를 맡아주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력 발휘를 잘 하셔가지고 이 9분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손창호 선생님께서 강의 시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함께 더 행복이라는 주제로 서울 시내버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송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장애인이란 장애에 존중하기, 그다음 함께 일하기, 이런 내용들을 오늘 중심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예. 여러분 첫 차부터 운행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기에 참 힘드실 텐데 오늘 저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차가 얼마나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예, 많이 밀리고 또 가끔가다 여러분을 뒤에서 이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아니 버스 정류장에는 왜 이렇게 무단 주차를 많이 해놓는지요. 그렇죠? 예.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폭력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예. 중앙사선도 넘는 분이 계시네요. 예.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예. 야간 운행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또 이렇게 커피 들고 타지 말라는데 자꾸 들고 타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은요. 이분은 나이가 연세가 좀 드신 승무원인 것 같은데도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내려서 버스를 태워주시고 업고 하시려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보면요. 비가 오는 날 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여러분 같은 기사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을 보니까 와, 너무나 가슴이 따뜻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오늘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미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인지하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서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들을 오늘 첫 번째로는 장애 알아보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정의인데요. 여러분 가장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바른 호칭이 사람의 관계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비장애인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장애의 정의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의 정의는요. 장애인 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유엔 장애인 인권 협약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앞에 나오는 장애의 정의는 어떤 다름이 있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명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장애 유형을 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을 1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장애 6, 내부 장애 6, 그다음에 정신 장애 3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장애는 존중하기예요. 자, 장애를 알아봤으면 이제 존중해야 되겠죠. 예. 왜 존중해야 될까요? 함께 행복하게 더 살아가기 위해서죠. 장애인 존중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차별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인권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디서 개를 태우려고 해? 장애 안내견은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야, 벌금이라도 낼 테니까 내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는 아니죠.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예. 이것은 바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공감하지 못한 분들이 가끔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는 우리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가지시죠? 예. 그래서 시내버스 운송 약관, 여러분이 운행하는 운송 약관에 보면요, 약관 10조에도 가지고 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동물이 있어요. 동물을 가지고 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운반력을 갖춘 애완동물이나 공익기관에서 중매소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된다라고 분명히 약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도 10조, 공통적이죠. 그렇죠?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을 서로 함께 지켜보자라는 얘기 아닐까요? 이런 생각으로 이번엔 함께 일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법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과 같이 버스를 운행한다는 거 장애인이 가능할까요? 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청각 장애인이 버스 기사를 하신대요. 여러분과 같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를 담당자한테 인터뷰해 봤더니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정말 열심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단계적으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례가 없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열고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8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장애인의 고용의 율은 너무나 작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의무를 주고 있어요. 이 의무는 어떤 의무냐면 장애인을 일정 비율을 고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도입하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이 의무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거 안 지켰다고 부담금까지 부과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요, 정부 지자재 공공기관에서는 3.4%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민간 사업주는요, 3.1%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그리고 고용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너무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책임과 의무만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분들을 채용하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기도 하고요. 고용 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공학기기 및 여러 가지 지원도 해드려요.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혜택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조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몸에 장애가 있으면 업무에도 장애가 있을 거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바로 편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데 신체적인 여건에 의해서 제약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또 다른 면에서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장애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요인이 73.3%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잔해 인구가 255만 명. 그렇죠? 전체 인구의 5%, 그다음에 6가구당 1가구가 장애인의 가족이다라는. 이미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장애인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듣지 않고 대답하려는 목적으로 듣는데요. 아, 네,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장애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줄 수만 있다면 장애인 고용 함께하는 길이 보입니다라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장애인 고용 함께하는 길이 보입니다를 강의한 강사 송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이경아입니다. 네, 저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PPT에다가 소리를 삽입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고 다소 제가 슬라이드와 맞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강의할 부분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과 제도입니다.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겠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입니다. 네,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보면 참 잘했어요. 아이들 칭찬해 줄 때 쓰는 도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떡과 다식을 만들 때 쿡쿡 찍어서 쓰는 도장입니다. 세 번째는 아기의 성장을 어떻게 성장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쓰는 발도장, 손도장입니다. 이 그림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도장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인과 편견입니다. 장애인들은 이런 낙인과 편견 때문에 때때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쩌면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이 아닐까요? 네. 2019년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실태조사입니다. 많은 사장님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장애인 고용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장애인들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또는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면 직접적인 비용, 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또는 장애인 직원이 비장애인 직원들과 그렇게까지 잘 못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많은 염려들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지원제도를 제가 살펴보는데요. 여기 보면 장애 인턴제,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장애인 개발, 직업 능력 개발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입니다.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은 우리는 일산, 부산, 대구 등의 5개의 직업 능력 개발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럼 그게 뭘까 살펴봤는데요. 시각장애인은 예를 들어 정보 접근권에 대한 교육, 청각장애인은 CAD나 디자인, 발달장애인은 요양보호사, 네일아트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훈련센터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맞춤훈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기업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요건에 맞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처음부터 뽑아서 교과과정을 만들고 훈련생을 뽑고 나중에 교과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사업체까지 연결해서 더 이상 선 배치 후 지원할 필요 없는 그야말로 인재를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 직업능력센터도 마찬가지죠. 발달장애인 능력에 맞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업체 사장님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직원의 구인을 원하시는 사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구인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환경 개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사업장 설립, 베리어 프리 인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고용부담금 감면 이게 뭘까 도대체 고민하실 건데요.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 고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준은 100인이고요. 근데 고용부담금 감면을 해준다고요? 어떤 것을 감면해드리거나 한번 살펴볼까요? 고용부담금 감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도급을 주어 고용부담금을 경감시키는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위에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3.4%의 의무 고용률을 갖고 있고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3.1%의 의무 고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무 고용률이 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의무 고용률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굉장히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역량 강화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의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은 경증과 중증,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의무 고용률과 초과하는 분에 한해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시설 자금 융자 제도와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시설 자금 융자 제도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할 때 작업 환경과 그 다음에 편의 시설 장비 지원을 1%의 금리로 연간 1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비스고요. 무상장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작업 편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크게 보조공학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지원인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문서 편집, 이동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보조공학기기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으로 제 모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사업주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이유는요. 이와 같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사업주에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고용 지원의 기회 확대와 안정적 고용을 위함입니다. 우수 고용 사례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글자가 있는데요. 매울 신자와 다행 행자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글씨의 차이점을 아세요? 아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한 획수가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이 사는 세상은 맵고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사는 세상에게 행복의 다리가 되어 주신다면요.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더 고용되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더 많은 사회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을 걷어내면 인재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직장내 인식개선 강사 이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석찬입니다. 앞에 보시면 두 개의 장애인 마크가 보이십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수동적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라 자기 혼자서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두 마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연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68년과 2014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핸드라는 사람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 마크를 디자인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뉴욕시에 붙이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뉴욕시로부터 기물 파손이라는 어떤 고발 조치였다고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뉴욕 시민들이 사라 핸드런의 뜻에 동참하면서 결국에 2014년에는 뉴욕시의 장애인 마크로 공식적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인식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장애인들의 인식 변화와 또한 많은 시설들이 생기면서 장애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있지만 유독 변하지 않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숫자를 이야기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3.1절 대한독립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한독립만세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만세를 외칠 수 있게 해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는요, 누군가의 자아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에게는 스스로 자립할 권리를 실현해 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통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해주고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노동의 경력과 또한 그에 맞는 보수를 보장해 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책임 인식을 느끼게 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는 과연 누구를 위한 숫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바로 장애인들을 위한 숫자입니다. 이 3.1이라는 숫자는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에 나와 있는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장애인 의무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의무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요, 1조에 보면 크게 재정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또한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어떻게 장애인도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요, 기업이나 정부, 기타 단체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고취시켜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요, 정말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시장에서 거부당하는 그들에게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해 주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의 노동 경력을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보수와 또한 그로 인해서 통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하고 평등권을 보장받으며 그들도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법이 제정됐고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앞에서 3.1%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꼭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더욱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율은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3.4%의 의무율이 있고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3.1%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기업들은 정말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다 지키고 있을까요? 보통 지금도 1년에 1,000억 이상이 넘는 고용 부담금이 거친다고 합니다.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한 대기업들, 그래서 최다 5년간 5천억 원을 납부했고요. 2016년에도 1,100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사업체 이행 비율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킨 그 기업체들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30대 그룹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모든 기업들이 다 하나같이 지키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8년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자료를 보면은요,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3%인데 장애 인구는 3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 61.3%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이 34.5%는 약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수음이한 거 아시죠? 그럼 56.2면 뭡니까? 가거든요. 낙제 점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현재 낙제 점수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누리기 위해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제도인데요.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로 80만 원 이상, 8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고용 장려금 지급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그 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구입 또한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들에게 또한 거에 합당한 비용이 들어갈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통해서 정말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조공학기기나 또한 고용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 고용을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컵의 모양을 보면서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없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컵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컵은 동그랗고 어떤 컵은 네모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점은 쉽게 보는데 같은 점은 잘 보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점은 쉽게 대답을 하는데 같은 점은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컵에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컵들은 무언가를 다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물의 맛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다른 모습을 구별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구분을 가지고 다른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장애인을 고용의 현장에서 배제하고 분리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컵에 물맛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컵의 모양이 다르다고, 또한 컵의 손잡이가 있고 없고 다르다고 물의 맛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서로 다른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같은 고용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이 아닌 차이나지 않는 부분을 보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많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도 괜찮나요? 또 시작. 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황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기업, 병원 등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률은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고 2000년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고용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아 실현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당 고용제와 비할당 고용제입니다. 할당 고용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비할당 고용제는 차별금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직무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영국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통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3.4%, 50인 이상 민간 사업주는 3.1%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업률을 보시면은 장애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용률은 장애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장애인인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일은 장애인이 더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프린터 버튼을 눌러서 프린트가 나올 때 중증 장애인이 누른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늦게 나오거나 단가가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려 때문에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 비교를 보시면은 전체 인구와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보시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를 보시면은 장애인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더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을 보더라도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를 보시더라도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누구나 소망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8.7%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보시면은 우리와 같은 할당 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1000인 이상에서 2.09% 가장 높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증 장애인은 의무 고용률 비율에도 포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명 이상에서 가장 많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무 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의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미달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 부산시 산하 17개 공공기관에서 의무 고용률 위반했다는 기사입니다. 6곳은 고용은 했는데 미달이고 11곳은 아예 한 명도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지금 현재 179만 5,31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3년 동안 21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담금을 받은
받아서 초과로 고용한 업체에는 장려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중증, 경증, 여성, 남성으로 구분해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장애인을 고용하라고만 강제하면 아무도 고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애의 유형에 맞춰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해드리고 작업 지도원이 필요하다면 작업 지도원도 배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공학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면 휠체어 높낮이에 따라서 테이블을 조절해주는 이런 테이블과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 독서기가 있습니다. 환경만 개선해준다라면 장애인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 중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이 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 혜택도 드립니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도 드리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해집니다. 고용 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통근용 승합 자동차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갖춘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사업체를 소개해주는 취업 알선 지원과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서 훈련을 받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치돼서 훈련을 받는 선배치 후 훈련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과 장년 장애인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인턴제도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69세 이하의 장애인에게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을 해드리는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공단과 사업주가 협약을 맺어서 맞춤 훈련 및 능력 개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일산, 부산, 대전, 대구, 전남에 있는 5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용한 의사만 있다면은 준비된 인재들 언제든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리사 자격증을 4개 가지고 있는 분이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대형 급식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육청에 있는 장애인 조리원에 채용 공고를 냈는데 2명 모집에 1명 지원했는데도 불합격이었습니다. 이유는 학교 급식은 장애인이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76명을 공고를 냈는데 3년 동안 24명 응시하고요. 단 3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냥 주기적으로 공고만 내고 채용은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조리원뿐만이 아니라 행정, 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무고용률을 위반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5년 동안 50억 이상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받을 때 마지막 날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과장님 오셔서 우수 사례 발표를 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014년까지 장애인 고용을 1명도 하지 않아서 22억씩 연간 부담금을 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시작해서 2019년까지 310명의 장애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고가 났다 하면 바로 사망사고라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하라 그러면 위험해서 고용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만큼 위험한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분이 큰 소리 치셨습니다. 장애인 위험해서 고용 못한다라는 거는 핑계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장애인 고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원무과에, 발달장애인은 진료지원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교육을 갔던 부산의 모 병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이상 모범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주민센터 일자리가 나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힘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일자리는 줬는데 앉혀놓고 일도 안 시키고 말도 안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용하라고 하니까 의무고용률 채운다고 고용해놓고 일도 안 시키고 말도 안 시키다 보니까 투신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씁쓸했습니다. 중증장애인 5명 만으로 불법 거래 전담 팀을 구성을 해서 한 해 동안 10만여 건의 불법 사기 의심 거래를 이렇게 의심 거래를 적발해낸 이런 우수 기업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하는 홍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병변 장애인이신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느리더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지인입니다. 자, 이분이 제가 이렇게 사례를 써도 되냐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청년 건축 기사였는데 산재 사고로 지체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장애인을 위해서도 많은 힘이 되고 자기 한 명의 고용으로 인해서 장애인을 1,4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에 장애인 고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한 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직업능력개발원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양 옆에 있는 취업협력기업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와서 찍었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렇게 두 곳뿐만이 아니라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경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빛 정도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지 어떻게 앉아 계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눈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손을 흔드는 것보다는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 정책을 말하기 전에 저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패션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요. 그 이후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장애인 고용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취업과 연결되어 있는, 고용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한 그런 법들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거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시 고용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은 3.4%,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는 3.1%의 의무 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 고용이 되더라도 2명으로 인정되는 더블 카운트 제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을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3.4%와 3.1%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행되지 못한 장애인 고용 1인마다 부과가 되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사업주 지원 제도를 또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 3.4%와 3.1% 이상의 초과해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초과 고용된 장애인 고용 1인당 매월 30에서 80만 원까지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죠. 사업주 지원 제도에는 이런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이외에도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라든지요, 아니면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 보조공학 기기 이런 부분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인증하게 되면은 생산품 우선 구매라든지, 그리고 시설의 설치라든지 확충 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란 장애인이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인 중심적인 작업 환경을 갖추어서 인증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바로 시스템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10인 이상 돼야 되고요.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정진법에 의거해서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원이 돼야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승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비슷하지만 고용 의무를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 모기업이 일정 규모, 일정 수준 그리고 일정 조건 이상의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하게 되었을 때는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해당된다라고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제도죠. 그게 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입니다. 조건 비슷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고용 10인 이상 장애인 근로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근로자여야 하고요. 편의정지법에 의거하여 마찬가지로 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된다면은 모기업에서 자회사의 발행 총수, 주식의 총수라든지 아니면 투자 자본, 출자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지원을 받게 될 수가 있죠. 사업주 지원제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취업 알선 당연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훈련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인턴제라든지요.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훈련 과정에서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지원이 일어나는 취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근로 지원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애인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지원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란 패션 봉제 업체입니다. LG 패션의 거래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 214명 중에서 89명이 장애인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LG 패션에 근무할 때 저의 거래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하고 있는 상품들을 그리고 정장들을 그 기업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사실 장애인 근로자들이 과연 내가 추구하는 내가 기획한 이 옷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재킷은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멋있나요? 바로 아름다운 사람에서 만든 옷입니다. 장애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다른 건 없습니다. 저의 선입견만이 있었던 거죠. 저의 불안함,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만 선입견을 갖고 있던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헬스키퍼 제도입니다. 헬스키퍼 제도는 시각장애, 즉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요, 기업에 취업해서 안마 서비스를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족도 굉장히 좋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좋죠. 피곤한데 안마 서비스를 같은 직원이 해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 좋습니다. 취업하고 소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기업, 회사에서도 세 가지가 좋습니다.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가요. 그리고 기업 이미지, 장애인 고용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좋습니다. 그게 바로 윈윈입니다. 자, 장애인 근로자도 좋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근로자도 좋고, 이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도 좋은 거죠. 셋 다 좋게 되는 겁니다. 자, 장애인 근로자만 좋고 다른 분들은 다 힘들다. 이렇게 되면 그 제도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장애인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법률 그리고 지금 시스템 제도는요, 누구 한 명 장애인 근로자만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같이 살고 있는 근로자, 그리고 이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모두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장애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차별과 선입견을 조금만 개선시키고 변화시킨다면 윈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만 있는 거죠. 윈윈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황시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인사를 프로필로 좀 대신하고자 했었는데 이렇게 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사소한 일마저도 지금은 너무나 기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전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사람을 만나서 강의를 해야 되는 일을 가진 사람인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 대비 비교해보면 제 강의 수익이 90% 이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직업은 있지만 보기 좋은 백수 생활을 건 1년 동안 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점은 처음에는 재밌네, 노니까 좋아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게 지속될수록 일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껴졌었고 더 나아갔을 때는 일이 없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무기력해진 내 모습이 나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쓸모가 없었나? 제 자신의 효능감에 대해서 자존감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일이라는 것은 삶의 전반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프리다 칼로라는 이 여성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프리다 칼로의 인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이분은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던 분이시고요. 그녀의 업적이 너무나 위대해서 화폐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 그녀는 고통의 여왕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자, 이 애칭만 보아도 그녀의 삶이 순탄치 않았을 거라는 게 짐작이 될 텐데요. 먼저 6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오른쪽 발이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체의 신비, 과학의 신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난 의사가 될래 하면서 학업에 들어갑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던 그녀에게 다시 닥친 시련은 바로 경정철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였습니다. 16살에 일어났던 이 사고 때문에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그녀는 하반신 마비로 병상에 3개월 이상 누워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을 겪은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했느냐?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그 인체를 그림으로 표현해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녀가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가족은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치를 침대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너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하면서 거울도 달아주고요. 그렇게 그녀는 전체 자신의 140여 편의 작품 중에서 50여 편이 자화상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든 재활 과정을 통해서 보조기구를 통해서 걷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병상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녀는 사회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녀는 스스로 삶을 포기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말을 했고 그 일을 진행해왔고 그 일을 하다 보니 그녀는 세계적인 예술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어항간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피카소가 그녀에게 귀고리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화상을 그렸던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지금 보시는 수박입니다. 정물화를 그렸는데 여기 밑에 자세히 보시면 비바라 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생이여 만세.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짧은 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는 그녀의 의견에 가족이 너는 몸이 불편하잖아. 좀 쉬는 게 어때? 편안하게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신 그려줄게. 라는 말을 했다면 그녀의 인생은 만세였을까요? 누구나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일은 비장애인, 장애인에게 모두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고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1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도화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에 의해서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장애인이 고용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4%, 그리고 50인 이상 민간 근로기업 같은 경우에는 3.1%의 고용률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달성률이 달성되었을까? 2019년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으나 그 결과값은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한 명도 고용되지 않았을 시에 179만 5,310원이라는 부담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 낸다라는 생각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 회사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애인이 일하기에는 너무 유해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유를 들면서 고용하지 않고 있는 실태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장애인의 입장에 맞춘 지원 제도인데, 첫 번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당 고용률을 달성하여 초과하였을 시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30만 원에서 80만 원 내외 고용 초과금에 대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에서 나왔었죠. 우리 회사가 너무 유해합니다.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선 고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아예 설립을 할 때에는 설립 비용의 전액을 저금리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존의 시설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장비를 무상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 중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시 그 중증장애인의 근로 환경을 유지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 지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도 그 관리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도 1,000만 원 내외에서 각종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IT 기술은 굉장히 선진국의 수준에 다다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확대해서 볼 수 있거나 혹은 음성을 변환하거나 기립형 휠체어까지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를 통해서 장애인의 업무 능력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너무 유해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고용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고민점이었죠. 장애인의 직무가 우리 회사와 적합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해당 직무를 미리 훈련시켜서 맞춤 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보내는 과정과 장애 정도와 학습 능력에 따라서 장애인을 미리 교육시키고 지원해주는 그런 학습 과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학생들이 바로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유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서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바이오 플리모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주 내용은 천연 소재의 무언가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친환경 수신 소재들을 만들었어요. 자, 이 여인은 앞에 나왔던 이분입니다. 같은 기사가 맞죠? 내용이 다릅니다. 플라스틱을 섞어서 물건을 만들어야 했는데 옥수수 하나로 만들 수 있대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짧아서 길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앞의 내용 5년 뒤에 양상한다, 바이오 함량이 100%의 생분해성, 그리고 옥수수로 만들었대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어떤 내용이 더 읽고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이 뉴스는 발달 장애인이 적은 뉴스입니다. 이만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서영엽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교육도 하면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업이 우리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금을 감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이 많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혜택이 증가하고 또 요즘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기업의 이미지와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을 꺼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꺼려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회사는 장애인이 할 만한 일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또 많이 하시고 장애인은 일을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료들이 함께 일을 하는 동안에 신경 써야 될 게 많다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같이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세요. 그리고 장비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들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업주나 아니면 동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타 등등의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사업주와 장애인 당사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제도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고용 정책입니다. 이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것은 일정 비율의 이상의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고 또 초과 고용을 했을 때는 고용 장려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2020년 기준에서는 전체 상시 근로자의 3.4% 이상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 이상의 민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1% 이상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래의 표와 같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고용 부담금 114만 2,680원부터 179만 5,310원까지 이렇게 의무 고용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이것은 그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장애인을 초과 고용을 하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경증 남성부터 중증 여성까지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체들에게 이렇게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락이라는 회사를 표준형 자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외부 직원들에게 뭐 커피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네일 아티스트들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휴게 시간이나 이런 때 이런 미용을 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헬스키퍼라고 해서 이렇게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회사들을 직원 복리 차원에서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적인 관점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을 해서 그 장년 장애인들이 훨씬 더 좀 고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장년 장애인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홀몸 어르신을 살피는 그런 살피미를 이렇게 직업으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정글의 그 펭수라고 아십니까? 예.
펭수라는 캐릭터 요즘 대세라고 하죠. 근데 펭수가 정글의 법칙이라는 방송 프로에 섭외가 돼서 나레이션을 윤도현 씨랑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펭수는 자이언트 펭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펭귄이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영상이 제가 준비가 됐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영상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추려서 왔습니다. 예. 펭수가 이 나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가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가 이렇게 회전 의자가 돼 있어요. 바퀴가 달린. 그래서 혼자 앉기가 너무 어려워서 펭수가 초면에 윤도현 씨한테 다짜고짜 의자를 좀 잡아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윤도현 씨는 흔쾌히 이렇게 의자를 잡아주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럴 때 펭수가 윤도현 씨한테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펭수가 이렇게 앉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자와 책상이 지원이 됐다면 펭수는 자신의 자리에 혼자서 스스로가 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본을 보고 넘기려고 하는데요. 대본이 이렇게 종이로만 돼 있어요. 근데 펭수는 손이 없고 날개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본이 미끌거려서 대본을 잘 못 넘기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화를 막 냈어요. PD들한테. 제작진들한테 왜 이런 나를 섭외해놓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해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도현 씨가 그래서 그 옆에서 도와주기로 하고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진정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 이때 펭수에게 나레이션을 할 때 이런 것만 좀 제공되었으면 좋겠죠. 이런 거 자동 독서대라고 하는데요. 이 손을 사용해서 책을 넘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자동으로 이렇게 책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독서대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잘 흔히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 대본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스크롤바를 올리든가 프롬포트 같은 게 있으면 훨씬 펭수가 나레이션을 하고 대본을 읽고 이해하고 이 나레이션 작업을 하는데 훨씬 유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PD의 또 말을 이렇게 전달을 받는데 어떤 일이냐면 윤도현 씨한테는 이어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PD가 밖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펭수한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지원이 안 돼서 윤도현 씨가 계속 PD 말을 전달하는 모습들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사실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방송에는 뭐 성공적으로 나레이션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펭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펭수의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나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펭수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렇게 몸이나 정신이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데 아까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장애인공단에서는 보조공학 기기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시설 장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근형 승합차라든가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장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장비,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 환경들을 개선하기엔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15억 이내에서 고용 시설 자금을 1%의 저리로 융자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또 근무를 하는데 아까 그 윤도현 씨가 계속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는 이유들 중에 동료들이 계속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그 해소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면 그 장애인 근로 지원인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본인 부담금 300원씩만 이렇게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 근로 지원인을 지원을 받아서 이동 지원을 한다든가 뭐 서류 대독을 한다든가 수어 통역 등을 지원을 받아서 다른 동료들의 어떠한 이렇게 계속 도움을 받지 않고라도 스스로 혼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391개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지금 인증되어 있고요. 8,0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사업장에 대한 내용들을 기업체에서 봤을 때 보시면 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과 컨소시엄형 표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은 아까 모두락 같은 그런 사업장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컨소시엄형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연구해서 지금 여주의 푸르메 여주 팜 같은 그런 지자체와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셔서 기업에서 좀 활용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다양한 제도들을 알아보시려면 이렇게 한국장애인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사업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 전화로 1588-1519번으로 전화하셔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하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도 하시고 함께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이철 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표된 자료를 따르면은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삶의 만족도가요, 무려 21.7%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애인 고용이 중요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를 시켰는데요. 대표적인 법률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서는요,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이거겠죠.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제입니다. 자,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요,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약 26.9%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47.1%와 23.1%로 무려 24%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 정책의 메인 정책은 아무래도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요, 회사에서 장애인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되는 제도이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3.4%, 상시 근로자 수의 3.4%입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3.1%를 채용해야 되고요. 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장애인이요, 200명이라고 했었을 때요, 의무 고용률은 3.1%입니다. 즉 6명이고요. 소수점 이하는 제외합니다. 6명인데 이 회사에서 1명의 장애인만 고용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미달 인원은 5명이죠. 5명에 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기준되는 금액을 우리는 부담 기초액이라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부담 기초액은 107만 8천 원이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4분의 3 이상 달성한 경우에 107만 8천 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많이 달성한 사업장과요, 적게 달성한 사업장 간에는 형평성의 차이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을요, 4분의 1 미만, 의무 고용률 4분의 1 미만만 채용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기초부담금에서 40%를 가산, 이 150만 원이 되는 돈을 내셔야 되고요.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셨다라고 하면 6%가 가산된 101만 4,680원을 내셔야 합니다. 자,
다시 사례에서 돌아와가지고요. 5명에 해당하는 이 회사는 6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1명만 고용하셨으니 5명이 미달되는 인원이겠죠. 그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을 찾아보니요. 이 회사는 4분의 1, 2분의 1 미달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부당 기초액은 129만 3,600원이고요. 이 129만 3,600원을 5분 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월별 부담금을 확정을 하고요. 월별 부담금을 다 더하겠죠.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다 더해서 연간 부담금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 2월에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50인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기업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고요. 50인부터 100인 사업장까지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지는 않고 100인 이상 사업장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계산 방법이요. 그래서 고용부담금 모의 계산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친절하게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얼마만큼의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인 의무 고용제와 부담금이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수단이라면은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제품 같은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면서 장애인이 고용된 회사의 경쟁력을 좀 높이겠죠.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 법과 제도 챕터 2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이고요. 이 법은 1990년도에 제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요. 중증 장애인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업무 영역을 고용노동부와 연계를 하면서 전면 개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업주 지원과 크게 장애인 지원 제도 양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업주 지원 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고용 시설 자금 융자, 그리고 시설 장비 무상 지원, 고용 관리비 비용 지원, 고용 장려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지원인 지원, 고용 알선, 보조공학기 지원 등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의 메인 정책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마 고용 장려금일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미달했던 업체에 부담금을 징수해서 장애인 고용을 많이 했던 업체한테 장려금을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었다라고 하면 의무 고용률 3.1%를 곱해서요. 0.31명이 나옵니다. 고용 부담금과는 반대로요. 소수점 이하를 올립니다. 그러면 1명이 되시겠죠. 1명까지는 고용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2명째를 고용했었을 때 그때부터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 단가를 한번 보시겠어요? 2002년부터요. 지원금 지급 단가가 상향 개정이 되었는데요.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고요. 다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가장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고용 시장에서 여성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가장 채용되기 어렵다라는 반증이겠죠. 법이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용 사업주 지원 제도 관련해서 장려금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고용 시설 자금 융자 1% 저리로 지원되고 있죠. 시설 장비 무상 지원, 고용 관리 비용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관련해서는요. 고용 알선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인턴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보조공학기 지원이나 근로지원인 지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수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CJ 텔레닉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를 보시면 2004년까지는 장애인 고용률이 1%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단의 1% 미만 기업주의기 운동과 부당 가산 징수에 조금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장애인을 대폭 고용했고요.
최근에는 한 5%가 넘는 장애인 숫자를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해 보니까요. 수행 실적과 목표 달성률이 비장애인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장애인 고용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장애인 고용, 일명 장고용에 대해서 삼행시를 외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이요? 고민 되시나요? 용기 있는 당신이 인재를 얻습니다. 부담금은 줄이고 장려금은 높이고. 이상 이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금기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로 오다 보니까 오늘 바깥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장 분위기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도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서 앉아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칙칙한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 분위기를 확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죠. 이 교육을 왜 받는지 모르니까 이런 분위기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좀 보호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법정 필수 의무 교육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든지 관련된 교육 자료가 3년간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받았으니 오늘은 앞으로 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흡수율이 달라질 거니까 저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제 사진이죠. 벗겨놓으면 있다고 생겼어요. 이 편이면 감쪽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하는 전문 강사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올해로 48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다고 생각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저의 여러 가지 이력들 중에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빨간 줄을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제가 편했던 9권의 저서입니다. 물론 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스포츠 취미들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 없는 삶은 곧 사치스러운 삶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도전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올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도 도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 시간에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관련된 법과 제도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법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바로 목적이죠. 왜 만들어졌는지 저를 한번 보시면 압니다. 자,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꾀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분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 꺼려하고 있는 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참 참담합니다. 적당한 직무가 없다고 합니다. 또는 능력 있는 장애인이 없다고 합니다. 또는 지원하는 장애인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게 80%, 9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을 펼쳐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놨죠. 고용 의무제하고 차별 금지제가 있는데 고용 의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놨다는 얘기죠. 차별금지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자유롭게
채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건 많이 안 한다는 거 조금 전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마다 이걸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강제로 시켜 놓은 것이 바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일정 비율 고용을 하라고 해놨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는 3.4%까지는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체에는 3.1%를 채용하라고 해놨던 거죠. 아래 보시는 표를 보신 것처럼 만일에 모두가 다 채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고용 부담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만일에 이 고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 거죠. 만일에 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연계 고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재활 시설 같은 데다가 하도급, 도급을 주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납품을 받게 되면은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입니다. 만일에 50% 이상을 출자를 해서 자회사 하나를 차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 고용을 하게 되면 모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걸로 인정을 해주니까 부담금을 확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부담 기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채용한 비율에 따라서 맞게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8,400여 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 약 6,100억 원 이상이 징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타깝고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채용을 이상 넘게 했던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장려금 중에서도 중증 여성 장애인을 8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죠. 그만큼 여성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 장려금을 많이 주면서 사회 확대를 좀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업체에 장애인이 20명 이상이 고용이 돼 있다면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용 승합차를 지원해주고 있죠.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장애인 개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자금 융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최대 15억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금리가 대박입니다. 1%라는 얘기죠. 자, 보조공학 관리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신청을 할 때는 약 1,500만 원까지 무상으로도 주죠. 300만 원까지 무상을 주기도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를 개조해야 된다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공학 기기를 단다고 할 때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의 공통점은 반드시 고용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준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장애인에 있어서 고용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고용 보장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권리 실현에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단순하게 경제적 자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존엄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중요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고용 보장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그런 장애를 가졌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저에게도 짭이 일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교육은 저는 지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교육으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번 들어서 다 아는 사람 없을 거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모두가 다 장애인을 고용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덧 약속했던 시간이 다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분위기가 훨씬 한결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받으면서 저는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무궁화 발전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기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